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매수매도 예약하러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평상시보다는 매수를 조금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쌍바닥 자리로다가 지금 나오는 데고,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조금 위험한 자리는 맞지만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쌍바닥 자리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추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칠판을 먼저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 없었고요. 분할 매도는 이제 수산중공업 어제 상한가 부분이었죠. 2,040원, 2,050원에서 매도를 한 거고, 전량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다 안 보이는데 동성제약,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건설, 그리고 SFC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SFC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겸도 해서 들어갔었는데 단타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매도는 안 하고 그냥 매수만 하는 걸로 다 대응을 했고요. 여기 아래는 매수한 게 아니죠. 이거는 싹 지워놓고 신규 매수는 없었습니다. 신규 매수 없었고 신규 매수 없음, 전량 매도 없음.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매수매도 예약을 했는데 시황 분석을 꼭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갖고 시황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매도 시황 분석 화면으로 갈게요. 자, 시황 분석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비차익 같은 경우도 플러스였고 차익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장중에는 아래서 바닥에서 시작할 때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오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제가 성격이 급하게 매수를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아래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약간 윗가격에서 잡아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성급했다는 거, 그 정도고, 매수하는 자리는 맞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한 거는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장중에 일단 S&P 선물이랑 미니스탑 같은 경우도 초반에 살짝 내렸다가 끌어올려주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 오랜만에 받아줬다라는 거죠. 기관이 항상 매도만 하다가 오랜만에 매수를 받아주면서 선물까지도 매수하고 주식 선물도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기관이 어느 정도는 이제 물량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 마지막에 매도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매수 포지션이었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방으로다가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달러만 지금 매수를 했는데, 요 달러 선물을 매수한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다 맞추진 않고 어느 정도를 해지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선물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은 요거 마지막에 이제 매수 들어온 거고, 사실은 요걸 매수를 하면서 선물이랑 옵션을 갖다가 두 개를 해지를 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였어요. 아마 제 실시간 방송 중에서는 이제 제가 채팅 중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것도 있고요. 아마도 이제 공매도 상환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들 나오면서 이제 실적인 종목들 아마 올라갈 건데, 공매도 많았던 종목,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공매도 종목 1, 2, 3이에요. 뭐냐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 순위 1, 2, 3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실적은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실적은 잘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로 다 빼놓은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 상환을 위해서 조금 매도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공매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모습을 보여놓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도 지금은 여기가 플러스로 양매수로다가 돼 있는데 양매수는 아니었고요. 장중에서는 이제 장 후반에 요거는 이제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오늘 달러 가격을 좀 떨궈졌죠. 1132.10으로 다 떨궜죠. 어제는 1134.20인가 그랬는데,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어쨌든 세계 증시에 영향은 받지만 이제 국내 증시로만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무너지는 자리는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기관이 물량을 받쳐줬다라는 거. 이제 개인이 받친 게 아니고 기관이 받쳤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 저는 이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은 약간 해지를 한 느낌이 있었어요. 해지를 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뭐 현물을 팔았다고 해도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를 했고 대신에 달러 선물을 갖다 매도를 하면서 떨궜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매수 자리가 맛없고 만약에 오늘 매수 자리가 안 나왔더라도 쌍바닥 찍는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장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국인 물량까지 같이 들어와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실적 시즌에서 실적 나오는 우량주 종목들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량을 넣다가 후반에 조금 빼기는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상환을 위해서 물량을 처음에 받았다가 마지막에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냥 그 정도로다가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제가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제가 성격을 오늘 좀 급하게 매수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 이제 24,750원, 7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종가가 24,400원이죠. 약간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 요거를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여기서 조금 더 매수를 한 거죠. 동성제약 23,950원에서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초반에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매수 잘했죠. 뭐 잘못하죠. 종가는 지금 78,000원 마감을 했고 제가 68,2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금방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요거는 한 장중에만 해도 요게 저점에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이것도 욕심을 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물량 들어오는 거 보고 여기다 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성급하게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지금 종가가 43,900원인데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33,900원. 이것도 약간 성급하게 잡았고 여기부터는 성급하게 잡진 않았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처음에 초반에 빠르게 매수한다고 여기 동성제약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빠르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잘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금 얼마에 잡았죠? 76,9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성급하게 잡은 거네. 그러고선도 75,300원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었어요. 어쨌든 제가 초반에 너무 오늘은 성급하게 잡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올라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뺐다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간과를 했다라는 거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54,100원인데 요거는 잘 잡았네요. 54,000이 저점인데 54,100원에 매수를 했던 거고 동성제약 이것도 23,850원이 저점이었는데 23,950원에 잡았던 거고 SFC 같은 경우도 46,950원 뭐 재단가보다 조금 올라와서 이제 수수료만 뛴 정도로다가 이거는 끝났으니까 제가 매도를 안 한 거고요. 요거 먹으려고 매수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으로도 매도를 했고 오늘도 이제 최고가가 지금 2550원이 2055원인데 2045원 50원 거의 고점에서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선 다른 종목들도 매도할 종목들이 나와도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해외장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우량주들 계속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거예요. 10월달에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 시즌 종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비중을 실어놓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에 제가 물량을 실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것들이 지금 다 이제 수익권으로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다음 주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홀딩을 하면서 분할 매도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물량 들어오는 거 봐서 어설프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조정할 것 같으면은 조금 매도를 해놓고 또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서 제가 급등주 쪽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이런 장에는 굳이 급등주로다가를 노릴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 동성제약이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던 건데 왜냐면 저거 예전에 제가 저점에서 매수해갖고 어느 정도 매도를 해놓고선
이제 평단가 많이 낮춰놨다 그랬죠. 그래서 요번에 또 한번 급등 나오면 요번에는 이제 수익으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급하게 매수한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장이 딱 보이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흥분을 하는 바람에 조금 위에서 잡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틱이라도 아래서 잡아놔야 사실 올라가면서 먹을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과를 한 게 약간 아쉬우면 아쉬웠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제 방송 보시면서 질문도 올려놓으시고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오늘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영상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장중에 저한테 뭐 이런 검색식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원래는 이제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만들려고 했었는데 내일은 이 증권사 어플 요게 이제 HTS나 뭐 MTS나 전체적으로다가 접속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도 오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 시간에 제가 지금 들어와서 일단은 매수 매도 요약을 먼저 하고선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뭐 이 정도로 마감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한시름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는데 무너질 확률보다는 이제 올라갈 확률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렸다라는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장중에 계속 보면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지켜봤을 때는 참 오늘은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이었어요. 이렇게 상당히 여기서 올라가 주네, 여기서 쳐주네, 선물 들어오는 거, 옵션 들어오는 거, 물량 이런 거 확인해 봤을 때는 달러도 매도하면서 달러도 떨어지네. 그러면 상승 쪽으로다가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일단은 뭐 트럼프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 금리 인상도 있지만 일단은 한동안은 긍정적인 부분. 거기에 제가 요거 설명 안 드렸었는데 제가 확률 높은 검색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9-2번이라서 반등주를 찾아라라고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을 할 때는 여기가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았어요. 제가 이거 저점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에요. 저점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검색식인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건 다 올랐어요. 롯데케미칼도 오늘 시작한 가게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랐고 맞나요? 차트 한번 봐야 되겠네. 예, 맞아요. 이것도 약간 내렸다가 올랐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어요. 여기 약간 부담되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잡으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놔줬죠. 제가 다른 종목들도 잡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보고 잡은 거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이것도 많이 빠졌었는데 요거는 그냥 그게 있어요. 이렇게 뭐가 약간 찜찜하면 그냥 안 잡는데 이것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래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게 여기서 음봉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고압일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횡보를 하거나 내려갈 확률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했을 때 특히나 이렇게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양봉으로 마감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검색식 만들 때 어차피 제 생각을 녹여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걸 찾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 검색식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저점 확인에서도 반등한 종목에 코덱스 레버리지 나왔죠. 코덱스 레버리지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왔고 포스코 나왔고 아까 롯데케미칼 나왔고 다 반등한 종목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호텔신라는 여기 있네요. 2번 검색시계. 그러니까 저점을 형성해 주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조금 골라내기 위해서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중에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도 좀 있고 수급도 좀 괜찮은 종목들을 뽑는다고 하는 게 이제 반등주를 찾아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종목들 중에 일단은 다른 거는 뭐 종목은 떠나서 일단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이게 우리가 10월달에 주가 쭉 빠졌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인버스가 여기에 나왔다 그랬었어요. 이 반등주를 찾아라에 인버스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큰 양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큰 양봉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는 이거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이게 벌써 한두 번을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요. 장을 계속 보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요 검색식에 요
ETF 상품이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개별 종목들은 이제 어떤 악재라든지 그 종목의 어떤 이슈거리 때문에 그거에 잘 안 맞긴 하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저점 확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반등주를 찾아라 해서 상당히 많이 맞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은 어차피 확률로다가 베팅하는 거라고 봤을 때 확률상으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모르는데 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최소한 6번 검색식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1번 검색식 정도에 나올 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라고 보시고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버스도 제가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인버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저랑은 성향이 안 맞아요. 막 다 팔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잘못 판단을 한 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팔아놨는데 안 내려가고 올라가면은 저는 더 이상 사지를 못해요, 주식.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남겨놓고서 싸우지만 매도만 해서 대응을 했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게 나왔었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나왔었고 지금 요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 부분이 매수하는 지점이 맞다. 일단 그 코스닥 150 먼저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코스닥 150이 어떻게 됐죠? 코스닥 150 2.3%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나서도 그걸 샀으면은 올라갔다가 조정 조금 주긴 했지만 일단은 올랐다라는 거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한번 올랐다가 조정하고 또 잠깐 조정하는 것 같다가 위로 해서 꼬리 한번 달아서 내렸다가 요번에 다시 그 점을 깨면서 약간 고점 돌파한 느낌인데 고점을 살짝 돌파한 것 같아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그런다고 했을 때 요것도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악재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시황이라든지 외국 장이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마감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마감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중에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평가 우량주들 실적주 이제 실적 나올 거 다음 주에 이제 실적들 막 나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은 그때부터 상승을 하면 꽤 요게 아마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 레버리지도 오르면서 그 종목들은 오히려 레버리지보다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선 일단 다음 주를 맞이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내려가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갈 때는 옵션 마감일 저점을 깨주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점이 자 어디냐면 화면을 또 넘겨서 봐야 되겠네요. 화면을 넘겨서 자 여기 지수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어? 일단 일단 코스닥부터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지점 있죠? 요 아래 지점 요 부분 그러니까 700선 무너지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요 지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1220포인트 안 무너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220포인트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을 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예상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대응할 준비는 충분히 해놔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쌍바닥을 찍어버렸는데 오히려 더 깼었죠. 오늘 깼었는데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깼었는데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리상으로다 공매도 상환하기 참 좋은 날이고 매수 잡아갖고 끌어올리기에 참 좋다. 선물까지 같이 매수하면서 그래서 종가상에서 일단 쌍바닥을 지켜줬다라는 거. 저점은 깨졌어요. 저점은 오늘 2200, 2100 몇 포인트까지 깨진 거예요, 이거? 오늘 2100 저점이 2117, 2120을 깼었네요. 2120을 깼었는데 제가 이제 요 근처에서 잡았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요 아래쪽에서 잡았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요 근처에서 잡았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자리니까 일단은 흥분되잖아요,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 주식하면서 흥분하는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작하자마자 여기 요 부분에서 거의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한 거죠. 아래 꼬리 요 아래쪽에 잡았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여기도 이제 무너지면 위험한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만큼 여유가 생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보시고 아마 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고 또 다른 영상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